대출을 해줬는데 중간에 그것이 상황이 됐을 때 그 운용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있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국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갚게 해주고 새로운 대출자를 구해서 대출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앨 생각 없으십니까? 좀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정도만 고민하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새로운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만 실수요자의 요구에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할 의향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무기지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떤가? 1.2를 0.6으로 0.6%까지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돈을 갖고 싶어도 중도한매 수수료를 내라고 하니까 안 갖고 망이까지 가는 거예요. IBK 은행도 이거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처를 해주는 것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인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예.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습니까? 예.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은행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은행별로 한 1.2%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만든 취지는 은행이 확보한 자금을 대출을 해줬는데 중간에 그것이 상황이 됐을 때 그 운용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있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국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중도 상환을 해도 B라는 사람이 그 돈을 대출해갈 가능성이 거의 99%죠. 금융당국에서는 돈을 갚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갚게 해주고 새로운 대출자를 구해서 대출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앨 생각 없으십니까? 의원님 그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왔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 단기 대출 위주로 또 대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런 변동금리에 대한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일정 정도 은행끼리의 차액 금리만 남겨두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 저는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면 하루 정도만 고민하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금융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금융정책을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만 이런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근데 왜 이걸 금융위가 개선을 안 하는지 은행에도 손해가 없죠. 왜냐 새로운 대출자를 만나니까요. 좋은 결론을 내려주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중도 상환 수수료 말씀드렸죠. 대출의 수요가 적을 때 은행에서 미리 어느 정도 대출이 될 거라고 조달금리를 비용을 지출하고 확보한 돈이 제대로 대출이 안 됐을 때 은행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출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많고 A라는 사람이 대출을 상환했을 때 다른 B씨가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굳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받아도 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두 번째, 정책금리 있지 않습니까? 디딤돌이라든지 보금자리라든지 정책금융을 통한 대출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정책금융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대출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이렇게 있는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할 의향 없으십니까?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정책 무기지가 지금 월별 상환액이 금리 그 이슈도 있고 해서 크게 감소를 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무기지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폐지를 원하는데요. 1단계로 낮추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한 최대 1.2% 정도 돼 있는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떤가? 1.2를 0.6으로. 예. 현재 1.2%인 중도상환 수수료를 0.6%까지 낮출 아마 그 수 정도 있다. 수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없애주는 걸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럼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이걸 왜 못 없애는 거죠? 시중은행들은 사실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단기 투자 목적의 가계 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중도 상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 인상 등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지금 아까 우려라든지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신 보겠습니다. 대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실수요자 대출을 막는 제도라고 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자금을 갚을 사람을 빨리 갚게 만들고 새로운 대출이 필요한 사람 대출을 해주게 하는 것이 은행의 역할인데 중도상환 수수료 예, 그 뭐 의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제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의원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서 좀 더 빨리 상환이 되면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원 행장님, 금융위원장님께서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0.6%로 인하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IBK 은행도 정책금융기관인데요.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돈을 갚을 사람한테는 갚게 만들고 돈을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쓰게 만들어주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장벽이 뭐냐? 중도 환매 수수료거든요. 돈을 갖고 싶어도 중도 환매 수수료를 내라고 하니까 안 갖고 망이까지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저는 정책금융당국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총액관리 정책의 기조 하에서는 A든지 B든지 누군가 쓰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은행은 손해 안 보면 됩니다. 은행에 필요한 기본 경비만 소비자한테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처를 해주는 것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총량관리 하에서 일부 상환이 가능한 사람을 갚게 유인을 주고 다른 그쵸. 분들한테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상시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금융공사 사장님이 부산에 계신가요? 주택금융공사 사장입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도 그 취지를 인정하셨고 정책금융 모기지부터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측에서 이제 보금자리론하고 디딤도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 발표됩니까? 이거는 10월 중에 예.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기업은행 행장님, 전체적인 총량을 잘 관리하는 하에서 일부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갚을 수 있게끔 유인을 주고 상환 자금을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언제쯤 그 검토의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많이 걸릴 거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금융은 사실은 좀 기간이 장기잖아요. 더 설계가 복잡할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설계도 간단하고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며칠 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시중은행도 모바일 뱅킹을 통한 경우에는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국감 시작한 지 꽤 됐는데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습니까? 예, 이 부분은 뭐 은행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저는 수 어렵지 않다고 있고요. 보는데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은 부각이 되지만 또 실소유자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집단 대출에 대해서 지금 숨통을 튀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갚을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은행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